한 명의 톡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의 과거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딱 나타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조진웅 씨의 정말 충격적이었던 은퇴 선언이었죠. 아니 근데 대체 왜 이 은퇴 선언 하나가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배우 조진웅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작품들이죠. 시그널, 아가씨, 독전. 와, 정말 여기서 보여준 그 카리스마 넘치는 향기. 조진웅이라는 배우는요, 말 그대로 충무로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의 커리어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에 저지른 어떤 큰 범죄 때문에 소년원까지 갔었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온 거죠. 보통 이런 의혹이 나오면 부인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의 선택은 달랐어요. 팬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그가 어떤 변명도 없이 네, 맞습니다 하고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배우 인생을 끝내버렸죠. 자, 그렇게 사건은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몇 년이 지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거로부터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면서 이 모든 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후배가 쓴 조진웅 고등학생 때 생활. 글쓴이는 자기가 1995년에 조진웅 씨의 고등학교 연극반 후배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조진웅이 아닌 본명 조원준으로 불렸던 한 소년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거대한 물음표가 딱 찍힌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후배가 기억하는 조원준 선배는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끔찍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보세요.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소년범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후배의 증언은 정반대죠. 그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잖아요. 후배의 기억 속 조원준 선배는요.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랐다고 해요. 그냥 반에 꼭 한 명씩 있는 키 크고 덩치 좋은데 엄청 착한 선배.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연극반에 쳐들어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후배는 그의 상황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빵 셔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부르는 아주 끔찍한 속어였거든요. 가해자들 대신 빵 사다 바치고 온갖 잔심부름을 강요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이 증언이랑 그가 스스로 가해자라고 인정한 그 범죄,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후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범죄는 조진웅이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것, 일진들이 시킨 거였다는 거죠. 둘째, 당시 학교에는 같이 안 하면 너도 맞는다는 그런 무서운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건에 질질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후배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제가 지금 범죄를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다만 그가 그 범죄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사람이었다는 그 상황, 그 맥락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는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한 목격자의 증언이죠. 상황이 정말 복잡해졌죠. 그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후배는 그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문득 떠올랐다고요.
어쩌면 이건 모든 걸 흙과 백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복잡한 회색지대를 좀 봐달라는 그런 호소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의 사건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과거를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